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달란트 서울의 유백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성심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친숙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금융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깝고 재밌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기업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심당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빵을 팔고 있잖아요. 튀김 소보루빵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기준으로요, 성심당이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1243억이나 됩니다. 와. 그리고 이 중에 영업이익,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은 314억이래요. 그래서 대강 계산해봐도 영업이익률이 40%나 됩니다. 와, 무슨 IT 기업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빵 팔기로 제일 유명한 기업이 파리바게뜨잖아요. SPC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빵을 파는 게 약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였냐? 200억도 안 됐어요. 200억도 못 벌었다고. 2조 벌었는데 200억 정도 벌었다고 한다면 몇 프로예요, 영업이익률이? 1%예요, 1%. 성심당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40%. 그러면 파리바게뜨보다 4배를 더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4배인 거예요. 장난 아니죠? 성심당은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100% 상승했더라고요. 100%. 파리바게뜨는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심당이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심당 대표님이 매년 배당금으로만 얼마씩 가져가냐면 20억씩 가져가신대요. 20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회사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얼마 남았냐면 900억이 쌓여있습니다. 900억. 올해 지금 300억도 벌었으니까 또 플러스 되겠죠. 그러니까 20억이면 2% 수준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최근에 성심당이 빵 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대전역 그 코레일에 임차료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계약을 지금 못할 것 같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임차료를 지금 얼마를 요구를 했냐면요, 코레일이 4억 1천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성심당이라서 이렇게 많이 걷는 게 아니라요, 코레일을 통해서 그 역사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래요. 야, 영업이익만 314억씩 버는데 월 4억 내는 게 크게 부담은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작년 한 해, 2023년 한 해 1년 동안 성심당이 임차료로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억 2천이에요. 코레일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성심당이 매년 지출하던 금액을 이제 매달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심당 입장에서는 지금 임차료 때문에 비용이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1200%나 증가하는 겁니다. 12배. 12배가 확 갑자기 임대료 때문에 비용이 확 늘어버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매년 임대료로 내던 그 금액이 12배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굉장히 따르기가 어려운 조치라는 거죠. 게다가 아직 고금리 시기로 사업 환경이 막 나아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인 매출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만 보고 1년치 임대료를 매달 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기업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전역에 성심당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무려 12년 동안 입주했어요. 12년 동안. 갑자기 대전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매출이 많이 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코레일의 매출 증진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대요. 그래서 성심당이 자리를 임치 거쳐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겪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12년 동안 장기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10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일반인이 그런 일을 겪어도 고소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성심당에 관련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성심당이 ELS라는 상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ELS는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성심당이 ELS라는 펀드 상품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50%예요. 이게 10억짜리였는데 지금 5.5억이 됐습니다. 와, 무슨 상품에 투자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5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심당이 사업은 잘하는데 투자는 썩 잘하고 계시지 못하다. 제가 투자 전문가로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대표님. 너무 안타까워요, 성대표가. ELS라는 상품을 여러분에게 잠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를 산다고 해볼게요. 삼성전자를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현물을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ELS 상품은 그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냐 떨어지느냐에 베팅하는 상품인 겁니다. 그냥 따라만 가는 상품이에요. 따라만 가는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도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파생 상품, 사실 이거를 만든 이유는요, 이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한 게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해지를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해지. 해지라는 건 뭐냐면요, 올라가는 수익률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요, 떨어지는 손해율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요, 딱 수익률을 고정시키는 효과를 해지라고 하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보통 주식을 사면 우리가 현물에 투자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현물에 투자하면 어때요? 주가가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뭐라고 하냐면 롱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해지를 하려면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데에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쇼트 포지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공매도만 아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에 여러분께서 해지 투자를 하라고 만든 게 파생 상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현물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막말로 ELS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심당에서 투자하신 상품은요, ELS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좋은 상품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좀 작죠. 근데 성심당이 투자한 상품은 원금 비보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50%가 됐다. 성심당이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사업만큼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심당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앞으로도 맛있는 빵 많이 구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쁘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재밌고 즐겁게 금융과 친해지실 수 있도록 저희 더나은트 서울이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